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김양희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오늘 김양희님께서 해주실 이야기는 바로 장례식장에 관련된 이야기고, 장례식장에 오면 안 되는 조문객들을 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돌비님. 안녕하실까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김양희님께서 또 찾아와 주셨고,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바로 배경이 장례식장이에요. 네,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김양희님께서는 귀신을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나름 개인적으로 봤을 때 좀 살짝 금기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쵸. 어떻게 보면 좀 알고 계시는 금기일 수도 있는데, 그게 왜 나는 이런 경험을 해서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라고 좀 설명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가! 길이십니다. 렛츠 기 잇! 저희가 이제 생활을 하다 보면 경조사를 챙길 일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전에는 제가 예식장에서의 경험을 좀 말씀을 드렸으면, 오늘은 이제 장례식장에서 겪었던 일, 오호, 예. 요걸 한 4가지 정도, 그 정도 풀어보려고 하거든요. 첫 번째는 이건 제가 조문 갔을 때 겪었던 일인데, 잠깐 일했던 곳의 어른, 직장 상사죠. 네. 이분의 아내분 상이었어요. 네, 조문을 가면 바로 정면으로 영정사진이 있고, 단상이 있고, 오른쪽으로 유가족, 그러니까 고인에게 인사드린 후 조문객이 왼쪽으로 가서 서로 절을 하고 인사를 드리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 전에 이제 국화꽃을 놓거나 향을 꽂아야 할 텐데, 이제 입구에서 신발을 벗으면서 보니까 향 꽂는 곳 바로 앞에 어떤 여성분이 3대 옷? 예. 하얀 옷 같은 걸 입고 계신데, 일본 영화나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한 영화 보면 기모노 입은 여성분들이 앉아 계신 모양 있죠. 예. 그런 태도로 무릎을 꿇은 채로 손을 다리 위에 가지런히 올리시고 굉장히 단정하고 다소곳하게 앉아 계신 거예요. 예. 처음에는 뭐지? 뭔가 종교적으로 다른, 내가 처음 겪는 그런 조문 방식이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근데 제가 이 생각을 금방 접었던 게, 조문 드릴 차례를 기다리면서 보고 있으니까 이 여성분의 얼굴이 영정사진 속 얼굴이랑 똑같은 거예요. 예. 본인 장례식 조문에 그렇게 앉아 계신 것 같더라고요. 예. 직장 어른의 아내분이시겠죠? 이분이 조문하는 분들의 얼굴을 엄청 뚫어져라 보시는 거예요. 고개를 막 돌리면서 이렇게 보는 건 아니었고, 무릎을 꿇고 앉은 상태에서 얼굴은 정면을 향하고 눈만 움직이시는 거예요. 지금 오른쪽이나 왼쪽에 누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시선을 한번 돌려보셔요. 눈만. 그러면 눈이 누군가를 째려보는 듯하게 되잖아요. 네. 그런 느낌으로 조문객들 한 명 한 명을 다 쳐다보고 계시더라고요. 이걸 보다가 제 차례가 돼서 조문을 하러 올라갔는데, 이분이 너무 향 바로 앞에 있으니까 제가 못 가겠는 거예요, 도저히. 예. 그래서 그냥 국화는 옆쪽에서 뽑아서 단상 위로 올리니까 제가 일부러 향 대신에 국화꽃을 올리고 절을 했어요. 네, 절을 하고 엎드렸다가 고개를 드는 순간에 지금까지 가만히 앉아 계시던 분이 제 눈앞에서 눈 진짜 엄청 빨갛게 충혈된 눈으로 제 옆에 탁 쪼그리고 앉아가지고는 인연인가? 아닌가? 인연인가? 이러고 계신 거예요. 뭐야. 너무 무섭잖아요. 인연이 아니라고 하죠. 예. 말하면 또 옷 달라붙으면 어떡하죠? 그래서 예. 유족 인사드릴 때도
고개도 못 들고 앞에 계신 그 유족분 무릎만 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인사드리고 나와서 식사하는 자리에 앉아 있는데 조금 있으니까 이 아주머니 귀신이 손님들 식사하는 자리로 막 걸어오시더라고요. 예. 오셔서는 식사하는 손님들 얼굴을 한 명 한 명 다 보고 다니세요. 그러니까 제가 있는 근처 테이블로 오시니까 점점 더 긴장되더라고요. 예. 들어보니까 하는 말씀은 똑같아요. 인연인가? 아닌데? 인연인가? 이러시는데 이거 진짜 누구 찾고 있다 느꼈던 게 그 제 등 뒤에서 우리 애기들 꼭두각시 그런 춤 있잖아요. 예. 그 어깨 너머에서 앞쪽으로 얼굴 보려고 내다보는 그런 동작. 아, 그거 이름 뭐였더라? 앞에 그 애기 앉아 있으면 뒤에서 신랑 역할 맡은 애가 맞아. 요리해서 얼굴 보고 저리해서 얼굴 보고 하는 그 느낌으로 다 한 명 한 명 그렇게 보면서 저를 보고는 인연은 아까 봤고 이러세요. 예. 인연을 아까 봤대요. 얘는 봤으니까 아닌 거 안 돼요, 자기가. 그래서 이걸 보면서 진짜 누구 찾고 있다 이 생각했었거든요, 제가. 거기 앉아있는 모든 여자 손님들을 그렇게 보고 다니시는데 30대 중후반 정도 돼 보이는 어떤 여성분을 딱 보시더니 예. 그 손님 등 뒤로 가서 머리카락을 팍 낚아채고 막 좌우로 흔드는 거예요. 오, 예. 차차차차차 모르면서 막 흔드는 거예요, 그냥. 예. 전 여기서 진짜 너무 충격을 받았던 게 한 손으로는 그 여자 손님 조문객 머리채를 잡은 거고 다른 한 손으로는 자기 혀를 막 뽑는 거예요. 예. 어릴 때 한 번쯤 본 그 모자에서 망국기나 손수건 계속 나오는 마술 있잖아요. 오, 예. 거기서 나오는 손수건 마냥 혀를 뽑아요. 이거를 뽑아서는 그 여자 손님 머리채랑 묶는 거예요. 예. 전 진짜 뭐 하는 거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조금 있으니까 여자 손님이 자기 머리가 너무 아파서 안 되겠다고 가야겠다고 일어나시더라고요. 예. 근데 그 혀랑 머리랑 묶인 채로 같이 따라가세요. 제가 이거 너무 넋놓고 보고 있었거든요. 저는 사실 이 장례식을 직장 어른이니까 같이 직접적인 뭐 친분이 있어서 간 건 아니란 말이죠. 예. 그래서 뭐 사연이다라던가 그런 건 잘 몰랐어요. 그냥 사람들 좀 빠지고 나서 어른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 사모님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것 같아요. 예. 목을 매는 방법을 쓰셨대요. 그래서 이제 혹시 그 혀가 그럴 수 있었던 게 어쩌면 뭐 돌아가실 때 방식 때문인가? 뭐 이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네. 이러고 장례식은 갔다 왔는데 한 3달 정도 후에 다른 회사는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당시 제가 근무하던 그 회사에서는 내부 전산에 공지 같은 걸로 경조사 알림이 좀 뜨거든요. 거기에 3개월 전 부인상 치른 어른 재혼 공지가 떴더라고요. 그러니까 재혼을 이렇게 공지를 올리는지는 저는 좀 모르겠어요. 예. 모르겠는데 뭐 일단 올라왔고 상대방이 그 초혼이셨던 것 같아요. 네. 문제는 그 청첩장을 봤더니 3개월 전 제가 장례식장에서 봤던 와. 혀랑 머리채랑 묶여서 장례식장을 나갔던 그분이시더라고요. 예. 뭐 행간에 수군거리는 그런 이야기로는 애초에 극단적 선택을 하신 이유 자체가 남편분이 다른 분을 마음에 품는 그런 행동 때문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 이후에 저는 학업 때문에 회사를 그만둬서 어떻게 됐는지 뭐 구체적으로는 모르겠는데 그런 들리는 얘기로는 다시 이혼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다시 재혼하신 것도 끝났다고. 네. 오. 근데 네. 어떻게 장례식장에 올 수가 있지? 그러고 그죠. 나서? 그러니까 아마
두 분만 알고 계시는 남편분과 그 여성분만 아는 그런 관계였나 봐요. 그래서 아마 야. 그분이 인사는 안 드리고 바로 식사 자리로 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모님이 조문 앞에 앉아 있다가 식당까지 찾아오지 않았을까? 야. 그런 생각은 들었어요. 아, 저기 안 거치고 그냥 들어왔구나, 이런 생각? 진짜로 귀신 보시니까 별의별 거 다 보시겠네요. 다 알고. 근데 이렇게 맞춰서 좀 이해가 되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도 많아요, 사실은. 그렇겠다. 아, 이거 충격적이다. 그러니까 그쵸. 절대로 이런 불륜이나 이런 거 하고 있는데 찾아가지 마세요. 예. 진짜 큰일 납니다. 어, 안 하시는 불륜도 게 하지 제일 마시고. 좋고요. 안 하는 게 와. 제일 좋고 가지 마셔요. 그러니까. 정말 무서웠어요. 저는 뭐 아저씨도 무서웠고 저는 그렇게 머리 산발해서 앉아 계시는 그 모습도 너무 무서웠고 예. 혀가 그렇게 머리채랑 묶는 거를 보고 저는 진짜 경악을 했거든요. 그게 어떻게 묶이나 싶기도 한데 이 머리끈으로 머리 묶듯이 혀로 확 감아버리시더라고요. 야. 그럼 또 다른 경우도 대박이다. 있었나요? 다른 이야기는 이건 제가 친구 중에 장례식장 알바하던 친구가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 친구 대타로 한 3개월 정도 일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우리 방송에서 기종님들께 말씀드릴 때는 보통 반년 이상 한 직업을 가지고 오는데 그래서 이게 직업 계단까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이 직종을 제가 피했던 이유는 직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네. 장례식장, 병원, 영안실 너무 무섭잖아요. 근데 김양희님 더 무서울 거 아니야. 그래도 예식장은 분위기도 밝고요. 아, 낮에예요. 그래서 괜찮았어요. 혼자 본 적은 거의 없었는데 여기는 그 느낌과 분위기부터 너무 달라서 제가 예. 안 했단 말이죠. 제가 가능하면 피하다가 우연히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게 좀 됐는데 그 사건 중에 좀 기억에 남는 거를 얘기해 드릴게요. 네. 제가 이분의 장례를 준비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주변시라고 하죠. 옆쪽으로 자꾸 이상한 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계속 눈 가장자리에 뭔가 걸리는데 괜히 무서워서 못 쳐다보겠더라고요. 색깔이 바뀌어요. 흔히들 뭐 검은 게 쑥 지나가더라. 뭐 하얀 게 휙 지나가더라. 이런 느낌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끝이 아니라 빨강색도 아른거리고 파랑색도 아른거리고 뭐 검은 커튼이 눈앞에 휙 이렇게 치는 것처럼 지나가는 느낌? 이런 게 계속 색깔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눈 주변에서. 예. 그래서 좀 긴장되더라고요, 슬슬. 아, 이거 무슨 일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진짜 막 긴장한 상태로 일을 하면서 야, 나한테 이상한 거 안 시켰으면 좋겠다 이러고 있는데 그 전체 관리해 주시는 분이 있어요. 예. 관리해 주신 분이 저보고 조문하는 장소에 계속 꽃이 흐트러지니까 가서 정리 좀 다시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갔더니 진짜 그 단상 위에 있어야 되는 꽃들이 막 바닥에 막 떨어져 있고 단상 위에도 예쁘게 약간 아치형으로 공작 뒤에 무늬처럼 이렇게 예쁘게 돼 있잖아요. 그것도 막 다 뒤틀려 있고 영정사진도 넘어가 있고 뭐 그러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거 제가 분명히 세팅해 놓은 거거든요. 장례식이다 보니까 괜히 좀 쎄한 기분 들어서 아 이걸 정리하다가 좀 별 생각 없이 고개를 탁 들었어요. 근데 그 영정사진 있고 꽃으로 돼 있는 단상 부분 있잖아요. 조금 높은 부분. 그 위에서 그 무당들이 입으시는 오색 색동옷 같은 화려한 옷 있죠. 예. 그 옷을 입은 귀신이 영정사진 옆 단상 위에서 막 팔짝팔짝 뛰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단상에 꽃장식이 있다 보니 그 길이가 짧지는 않을 텐데 아마 제가 팔 양쪽으로 이렇게 옆으로 나란히 했을 때 그 정도 길이? 근데 그 길이의 단상을
전부 뭐 무대로 쓰는 것처럼 예.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팔을 하늘로 해서 막 흔들고. 예. 여기서 너무 이상한 게 뭔지 아세요? 이 무당 옷 입은 귀신이 단상 위에서 팔짝팔짝 막 뛰고 있으니까 그 단상 아래에서 어디서 뭐 하던 애들인지 모르겠는데 한 6명? 예. 누구는 절을 하고 누구는 기도하고 빌고 있어요. 너무 이게 이상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예전에 우리 전설의 고향? 네. 그런 프로그램 보면 어머님들이 새벽에 물 떠놓고 막 장독대에 빌 때 하는 그런 모양처럼 빌고 있더란 말이죠. 꼭 무슨 군놀이 하는 것 같았어요. 예, 붓을 한다기보다 군놀이 막 재밌게 우리 엄마 아빠 놀이 하는 것처럼 예. 그런 군놀이를 하는 것 같은데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이거 꽃 정리해도 소용없겠구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솔직히 내가 일하는 공간에서 그러고 있으니까 무서워서 못 다가가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전체 책임자 분 보고 저 혼자 못하겠으니까 좀 도와달라고 해서 겨우 정리를 하고 예상한 대로 3일장 내내 꽃 계속 떨어져서 주워두고 계속 그랬어요. 얘네 3일 내내 이랬거든요. 와. 다른 귀신들은 모르겠는데 이 무당 귀신은 너무 무서웠던 게 예. 영정사진 앞에서 그렇게 구슬 하다가 저랑 눈이 마주쳤는데 헤 하는 느낌으로 웃어요 얘가. 예. 근데 이 귀신이 헤 하고 웃으니까 입에서 피가 하얀 국화 위로 훅 떨어지는데 이빨이 빨갛게 물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 어떤 모습 생각하시면 되냐면 액션 영화나 스릴러 영화 종류 보면 싸움하다가 입 한 대 탁 맞으면 입 터져서 치아 빨갛게 물들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고 웃을 때 입 가장자리로 드라큘라처럼 피 한 줄기가 흐르는 게 아니라 예. 입에 물을 머금고 있다가 입을 확 하고 열면 물이 훅 하고 흘러내리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피가 단상 위 꽃 위로 바닥 위로 쏟아져 내리고 웃고 있는 입안 치아 사이사이에는 그 핏물이 들어있던 거죠. 야. 이거를 눈 마주칠 때마다 하더라고요. 3일 내내. 이걸 또 실제로 보셨으니까 이렇게 묘사를 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저는 진짜 거기 뭐 안에 가서 뭐 해라 간 거 너무 싫어서 부엌에서 설거지만 하고 있었어요. 일부러. 예. 뭐 시킬까 봐 눈도 안 마주치고 그랬는데 좀 여담이긴 한데 고인들을 제가 직접적으로 알지는 못하지만 일을 하다 보면 뭐 본의 아니게라도 여러 사연을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이 이야기의 고인은 원래 지병이 있으신 분이었어요. 예. 지병이 있으신 분이었고 병이 낫고 싶어서 가짜 무당인지 허주를 모시는 무당인지랑 연결이 되셨던 것 같아요. 거기에 빚을 내가면서 투자를 하셨고 근데 결과적으로는 앓다가 말기에 각혈을 하고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조문하는 곳 그 단상 앞에서 군놀이라고 할까요? 그런 행색을 보이고 있는 모습이 좀 더 기괴하게 느껴졌던 것도 있고 사실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다만 이 귀신들이 가짜 무당과 고인의 죽음과 연관이 있는 건지 그게 아니면 그냥 이런 사연을 알고 지나가던 애들이 놀고 있는 건지 예. 이거는 잘 판단은 사실 안 돼요. 왜냐하면 장례식장에 귀신이 많아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거든요. 제가 느끼기에. 예. 그러니까 뭐 아니라고 말을 한다면 이제 뭐 천도제를 지낸다거나 뭔가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없으려면 없을 수도 있고 근데 좀 더 현실적으로 말을 하자면 음식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오는 것 같기도 해요. 오히려 상관없는 그런 귀신들도
상관없는 애들이 와요. 상관 있는 애들보다. 상관 있는 애들은 한 명밖에 없겠죠. 그 당사자일 테니까. 그러니까요. 때에 따라서는 데리고 오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먹으라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 얘기는 좀 사연과 제가 목격한 이 귀신들이 정확히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행동만큼 정말 무서웠던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이야. 그러면 또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세 번째 이야기는 우리 장례식장 가서 어떤 식으로든 고인을 욕하지 마세요라는 말로 제가 지금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네네. 우리가 경조사를 챙기다 보면 아주 가깝지 않더라도 내 의사와는 또 별개로 예. 가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런 장례식의 빈소를 찾았는데 이 이야기의 고인은 지인의 아들이었어요. 예. 부모님보다 일찍 돌아가신 거죠. 그랬는데 이제 인사를 드리고 식사하는 장소로 이동을 해서 갔어요. 근데 식사 자리가 여기는 좌식이었어요. 네. 앉아서 먹는 그런 곳이었는데 같이 온 일행들이랑 이야기를 하다가 시선이 좀 느껴져서 테이블 아래를 봤거든요. 근데 그 젊은 남자가 그 테이블 아래에서 제 눈을 보고 있는 거예요. 예.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앉아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남자가 제 종아리를 베고 양반다리 하고 있는 제 종아리를 베고 저를 쳐다보고 있는 거죠. 테이블 아래에서. 오. 그러니까 어두운 곳에서 사람 눈 보면 굉장히 반짝여 보일 때가 있거든요. 희번뜩거린다는 표현이 어울릴 것 같은데 더벅머리에 눈 흰자에서 광채가 나는 젊은 남자였어요. 예. 이런 남자가 뜬금없이 양반다리 하고 있는 제 종아리에 얼굴을 올리고 있는 거죠. 지금 양반다리 하고 계시면 거기에서 우리 뭐 여자친구나 남자친구 저 허벅지 베듯이 이렇게 제 종아리를 베고 눈을 위로 뜨고 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안 놀릴 수가 없죠. 그래서 깜짝 놀라서 제가 움찔하는데 이 남자가 자기 입을 자기 손으로 턱 막으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거예요. 예. 저보고 조용히 하라는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얼굴이 너무 망가져서 못 알아봤어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제가 조문한 그분인 것 같더라고요. 예. 영정사진에 그 얼굴의 형체가 좀 보였어요. 그래서 뭐 누가 됐든 뭐 하는 행동이 무서우니까 모른 척 하고 싶은데 그러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네. 하고 있는 행동이 있잖아요. 이러다가 일행끼리 같이 밥 먹는 와중에 그 고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근데 뭐 어떤 아들이었다더라, 부모님과 사이가 좋았다더라, 착했다더라, 뭐 그런 이야기였는데 이 이야기를 가만히 듣더니 이 남자 귀신이 기분 좋게 웃는 거예요. 오. 되게 수줍다는 듯이 좋다는 듯이 웃다가 테이블 아래를 낮은 보복으로 기어서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아마 아실 것 같아요. 어떤 건지 아시죠? 네. 엎드려서 하는 보복. 그거를 기어서 다른 테이블 조문객이 앉아있는 곳으로 가는데 저희 얘기를 듣고 이렇게 웃는 건 이게가 아마 칭찬 듣고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이 남자 귀신이 제 바로 옆 테이블로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 다리만 안 대고 있다 뿐이지 거리상으로 그렇게 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지만 보이는 게 있으니까 좀 주시하면서 옆 테이블 얘기를 제가 좀 듣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까지 와서 그런 말을 굳이 해야 하나 싶은 말들을 좀 하고 계시더라고요. 뭐 젊은 놈이 어쩌고 뭐 굳이 그런 곳을 가서라던가 네. 어릴 때부터 부모 속 썩일 때부터 알아봤다라던가 네.
그런 종류의 말이었는데 이 남자 귀신이 막 씩씩거리면서 기어 나오는 거예요. 테이블에서. 예. 그걸 나오더니 그분들이 드시던 소주잔과 음식에 침을 뱉는 거예요. 예. 자기 욕해서 그런가 봐요. 그렇겠다. 그러니까 보니까 얘가 이러고 나서 거기 있는 테이블 전부를 돌더라고요. 나중에는 이 남자 귀신의 태도만 봐도 그 테이블에서 마음에 드는 소리가 나왔는지 안 드는 소리가 나왔는지를 알겠더라고요. 예. 이 남자 귀신 같은 경우는 좀 지저분하기는 했어요. 그렇긴 했지만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이 정도라서 저는 다행이라 보거든요. 왜냐하면 가령 자기 욕했다고 마음 나쁘게 먹어서 죽이겠다고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럼 이건 전혀 다른 문제가 된다 생각하거든요. 예. 얘는 침을 뱉었지만 내가 데려가야겠다, 내 욕했으니까 같이 가자가 돼버리면 문제가 커진다는 거죠. 네. 그래서 당연한 예의이기는 하지만 이런 걸 봐서라도 우리 기종님들은 가시면 진심으로 좀 위로하고 오시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안 듣고 있고 그냥 그렇다고 생각을 해버려서 그렇게 흉을 본다거나 그러면 절대 안 되겠네. 그 염하고 나서 마지막 가족분 볼 때도 귀가 가장 마지막에 다친다고 한마디씩 해라고 하시잖아요. 맞아. 예, 맞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걸 보더라도 말은 그렇게 함부로 하는 게 아니, 물론 제가 말했던 게 굳이 귀신을 봐서라기보단 당연한 예의기는 해요. 그럼요. 예. 그렇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뭐 산 사람은 살았고 죽은 사람 죽은 사람이지라는 생각에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겠죠. 네. 뭐 어떤 나쁜 마음인지 아닌지는 제가 그분의 속마음까지는 함부로 예단할 수는 없으나 그래도 이런 얘기를 들으셨으면 한 번쯤 다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조심스레 말씀을 드려보려고요. 그냥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항상 충분히 조심하시고. 그럴 수 있어요. 조심하시고. 와, 이런 경우도 있네. 그럼 또 다른 경우도 있어요? 다른 것도 네. 이제 비교적 좀 흔하게 알려진 장례식 금기에 관한 건데 임산부는 원래 장례식에 참석하는 게 아니라고 하죠. 맞아. 예. 반면 경우에 따라서는 뭐 임산부는 장례식에 안 가면 좋지만 아직 뭐 배가 많이 부르지 않으면 괜찮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근데 뭐 유가족 중에 임산부가 있어도 장례식에 발도 들여놓지 못하게 하는 게 또 관례라는 얘기도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반드시 가야 한다면 뭐 가시라고 할 거예요. 뭐 하겠지만 그래도 아예 장례식장 빙소 안으로 조문을 하기보다는 밖에서 인사 정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 앞에 이야기처럼 저는 똑같이 장례식 아르바이트 그 대신할 때 일인데 네네. 어떤 분이 되게 배가 많이 부른 임산부셨어요. 제가 출산을 안 해봐서 몇 개월인지까지는 모르겠으나 배가 꽤 불렀으니 한 7개월은 넘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정도 되는 임산부 때 오셔서 조문을 하고 앉아 계시더라고요. 근데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처음. 그냥 뭐 오셨나 보다 이 정도였는데 이 임산부 옆에 웬 할아버지가 앉아 계시는데 굉장히 점잖게 생긴 할아버지셨어요. 하얀 머리를 하고 상투를 다 올리시고 그 한 집안의 가장 큰 어른 그런 것 마냥 근엄하게 다 앉아 계셨거든요. 근데 이분이 임산부 조문객의 배를 엄청 인자하게 쳐다보시다가 저랑 또 눈이 마주치면 빙그레 웃으시더라고요. 그 당시 생각으로는 이 임산부 조문객 집안의 어른이라던가 네. 뱃속의 아기를 좀 지켜주려고 하는 조상신? 뭐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네네. 뭐 일하면서 보다 보니까 임산부 조문객 배를 막 쓰담쓰담 하시기도 하고 그 배에 귀도 대보고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이제 밤이 깊어지다 보면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저도 그냥 이제 근처 구석에서 부를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생기거든요. 돌아가신 분이 꽤 가까운 분이셨는지 이 임산부는 늦은 시간까지 계속 앉아 계셨어요. 예. 근데 이제 시간적 여유가 되는 그 타이밍에 그분은 계속 계시고 뭐가 보이고 하니까 저는 좀 주의 깊게 보고 있었죠. 눈이 가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가만히 서서 제가 보고 있는데 이 할아버지 귀신이 배를 스탐스탐 하시다가 손이 점점 빨라지는데 그게 스탐하는 게 아니라 손톱으로 땅을 파듯이 임산부의 배를 팍 긁는 양상인 거예요. 깜짝 놀라가서 제가 완전 굳어서 보고 있는데 이 할아버지 귀신이 제 시선을 느꼈는지 배는 그대로 팍 긁으면서 눈만 위로 탁 치켜떠서 저를 보더라고요. 예. 그 보면서 이러고 웃어요. 왜 이렇게 무서워? 예. 그 흡사 그 소리는 강아지들 엄청 더울 때 내는 이런 소리 있죠. 아, 예. 그런 소리랑 비슷한데 그래도 그 행동과 소리의 그 기괴함은 말로 표현이 안 되죠. 저는. 예. 아, 미쳤다. 진짜 딱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보고 있는데 이 할아버지가 점점 머리가 검정색으로 변하고 얼굴 골격도 조금씩 작아지면서 웬 여자로 변하는 거예요. 뭐야? 이러는 와중에 얘가 뭐가 그렇게 재밌는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예. 저 임산부 저대로 두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저는 이제 막 당시 막 머리를 굴리다가 자리라도 한쪽으로 좀 몬다고 이제 손님들 다 갔으니까 예. 그렇게 좀 핑계를 대서 한번 자리라도 옮겨볼까? 그러고 나서 저 귀신 반응 한번 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와중에 임산부가 소리를 지르면서 쓰러지더라고요. 예. 저 정말 바로 119 전화했거든요. 예. 너무 겁이 나서 119가 오는 동안에도 배가 아파서 넘어가시는 거예요. 근데 옆에서 그 여자가 웃겨 죽겠다고 웃고 있는데 진짜 제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와. 이 여성분 가족분들을 모시고 옆에 방 있다고 빨리 옮기자고. 혹시 자리라도 옮기면 못 올 수도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제가 그 당시 생각할 수 있는 저는 그거밖에 없어서 막 옮기자 저 뒤에 방 있다 이러고 있는데 막 업고 앉고 막 분위기가 엄청 어수선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 분주한 사람들 사이에서 얘가 그 군중 하나 무리인 것처럼 막 따라오면서 막 손뼉을 치면 끼끼끼끼 이러면서 계속 오는 거예요. 어우, 얄미워 죽여버리고 싶다, 진짜. 진짜 딱 제가 그 기분이었어요. 근데 얘가 앉아있을 때는 몰랐는데 빨간 원피스를 입고 있더라고요, 진짜. 예. 근데 긴박한 그 순간에 혼자 좋다고 막 끼끼끼 이러고 있으니까 진짜 죄송한 말인데 한 대 치고 싶었어요, 진심으로. 근데 그러고 막 혼자 막 돌아다니고 저희는 방으로 옮기고 하는데 얘가 방까지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거 119밖에 답이 없다 이러는데 다행히 한 5분 안 넘겼어요. 병원이다 보니까 진짜 빨리 왔어요. 예. 그리고 임산부를 싣고 가시는데 침대로 옮길 때 보니까 하혈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예. 그렇게 이제 모시고 가시고 순식간의 상황이었어요. 제가 얘기는 길게 했지만 저도 숨 돌리고 있는데 그 빨간 원피스 입은 끼끼끼 웃던 그 여자가 물끄러미 임산부 조문객이 간 방향을 보고 터덜터덜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더라고요. 예. 다행히 임산부 그분을 따라가거나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아마 그 병원 장례식장의 령이었나 봐요. 제가 빈소 입구에 서서 그 여자가 가는 방향을 보고 있는데 보니까 빨간 원피스 아래로 보이는 종아리부터 발, 맨발이었어요.
맨발까지 떼꾸정물이 가득한 거예요. 막. 아이고. 그래서 뚜벅뚜벅 장례식장 복도를 맨발로 걸어가는데 보는 동안 기분이 되게 춥고 시리더라고요. 예. 실제로는 사실 한 5발자국?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한 영겁의 시간으로 보고 있는데 그 발을 보고 있으니까 오른발과 왼발 사이에 뭐가 툭툭 떨어지더라고요. 예. 자세히 보니까 피였어요. 아, 뭐 하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봐요. 떼꾸정물이라고 생각했던 곳부터 피가 말라붙어 있던 거였어요. 그 떼꾸정물이. 예. 그렇게 피를 따라서 시선을 위로 옮기다 보니 이게 자세히 보니까 원피스가 빨간 원피스가 아니라 피에 젖은 원피스였던 거예요. 예. 많이 했나 봐요, 하혈을. 네. 왜냐하면 그 빨간색 틈틈이 본연의 옷색이라고 해야 되나? 다른 색깔이 보였거든요. 나. 그렇게 걸어서 병원 모서리를 돌아가는데 지금까지 보였던 거와는 다르게 좀 처량한 느낌도 있었어요. 네. 약간 뭐랄까 광란의 파티를 한 다음에 공허한 뭔가 이제 사람들도 많고 소통을 하다가 싹 빠져나간 뒤에 그 조용한 거 있잖아요. 네, 네.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네. 전 이런 경험이 있어서 임산부들이 장례식장을 가도 되냐요? 라고 물으신다면 가급적 안 가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물론 절대 이제 미신을 조장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 네. 오해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다만 굳이 이런 게 아니더라도 소중한 생명을 품고 계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조심해서 나쁠 게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또 다수의 사람이 모이는 곳이니까 면역력 약하신 분이 가면 또 아프실 수도 있으니까. 맞아요. 뭐 상문 든다고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요. 굳이 이런 네. 걸 믿든 믿지 않으시든 그럼 차라리 과학적인 이런 면역력이라던가 그런 거 생각하셔서라도 조금은 그래도 자제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고 전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게 보니까 그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은 다 어떻게 보면 미신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일들이 괜히 이런 말들이 나온 게 아니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맞아요. 네. 괜히 나온 말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그쵸? 느끼기에도. 네. 굳이 그거를 괜히 만들어낼 이유가 없잖아요. 그쵸. 그리고 막 상갓집 음식 싸들고 오지 말라 그런 것도 있잖아요. 싸가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챙겨줘서 가져온 적이 있는데 할머니한테 진짜 등짝 맞았었거든요. 아, 예. 왜냐하면 제가 들고 오는 내내 막 발자국 소리 들리고 이래가지고 할머니한테 누구 따라온다 했더니 그거 그냥 밖에 다 버리시더라고요. 아, 귀신밥인데 왜 들고 왔냐고? 예. 전 가져가라니까 가져간 거긴 한데 예. 그래서 그런 거 보면 괜히 나온 말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궁금한 게 왜 할아버지 모습에 그런 연가였다가 갑자기 여자 귀신으로 바뀌었을까요? 제 생각에는 제가 됐든 뭐가 됐든 좀 속이려고 했던 게 아닌가. 아, 왜냐하면 할아버지의 그런 표정, 행동 자체는 좀 거부감, 경계심을 좀 낮추는 행동과 모습이었잖아요. 제가 표현을 할 때도 조상신인가 보다라고 처음에 그러니까. 생각할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경계하지 못하게. 마치 꼬리 9달린 애가 예쁜 여자 모습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또 변신의 귀재네. 그랬던 것 같아요. 오늘은 첫 번째 장례식장이니까 금기 조금 익숙한 거 위주로 가져와 봤어요. 아, 난 진짜 김양희님께서 그 귀신 흉내낼 때, 나 미칠 것 같아. 왜 그러냐면, 이게 귀신 보신 분들이 표현할 수 있는 방법들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있거든요. 아, 그쵸. 왜냐면, 일반적이지가 않아. 나 그럴 때 좀 막 느껴요, 그런 거. 좋다. 이런 거. 왜 그러셔요? 하도 귀신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웬만한 자극이 아니면 자극이 안 와요, 이제. 그래가지고. 색다른 게 또 필요해요. 막 진짜 상상도 내가 못했던 거. 이런 게 나왔을 때, 좀 뭔가, 이렇게 있어요. 아마 귀경님들도 많이 공감하실 거예요. 제가
듣고 본대로 느껴주시면 전 그게 더 감사한 일이죠. 아이고,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김양희님께서 장례식장에 관련된 이야기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장례식장을 가게 되면 이런 금기사항이나 이런 게 있죠. 예를 들자면, 임신을 했을 때 장례식장을 가면 안 된다. 가서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나왔던 이야기들도 아마 그런 경우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여나 장례식장에서는 항상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백묵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백묵님은 저번에 저승악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도 들려주셨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셨지만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어떤 한 여자아이 귀신이라고 했는데 그 귀신에 관련된 이야기가 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한번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아, 네, 백묵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네,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좀 못 지냈습니다. 아, 또 일이 있으셨죠? 예. 그래요. 근데 그게 오늘 이야기와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일까요? 예, 원래라면 제가 이제 다른 이야기 할 게 있다고 말씀드렸다가 네. 이제 돌비님이랑 스케줄 잡으면서 제가 갑자기 좀 다른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이야기로 시작이 될지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렛츠 가! 길이십니다. 스키릿!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저를 도와주시는 선생님께서 이제 지난주에 저를 좀 부르셔가지고 가서 듣게 된 이제 선생님께서 저를 만난 시점부터 지금까지 이제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동안 네. 발생한 이야기와 이제 저에겐 정말 악몽 같았던 그 자사 악신의 정체를 알게 된 이야기. 오호. 정체요? 예. 그리고 이번 이야기는 들은 것을 제가 이제 기록하고 와서 정리를 하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들으시면서 자신한테 심각한 이야기 듣는데 이거를 기록하고 정리하고 이야기할 정신이 있냐고 이렇게 의문이 드실 수도 있는데 선생님께서 이제부터는 제 문제를 해결하는 동안 선생님이나 저나 둘 중 하나가 갑자기 급살 맞아서 하루아침에 잘못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예? 말씀을 하셔서 아니, 잠깐만. 일단은 지금 너무 큰일이 그동안 있으셨던 것 같은데요. 예. 급사를 맞을 정도로 지금 심각한 상황인 거예요? 오늘 이야기 도중에도 나올 건데 그 제가 두 번째 누렁이 사건 시참했을 때 선생님한테 도움을 요청했는데 연락이 안 되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 그때 또 선생님께서 좀 2달 동안 혼수 상태에 빠지셨었거든요. 이 문제를 해결하시다가. 일단 들어볼게요. 예. 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심각한 이야기 하는데 뭐 정리하고 이야기할 정신이 있냐고 이 의문을 가질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하루아침에 저희가 잘못될 수도 있다고 그러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선생님한테 역으로 여쭤봤어요. 그러면 남겨진 가족이나 후손들한테 그게 이어져 가서 이유 모를 고통을 당하는 거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니까 기록을 남기는 게 어떻겠냐고 그래서 빠르게 대응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겠냐고 제안을 드리니까 선생님께서도 그러는 게 낫겠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노트북이든 필기든 이렇게 돌빈이 영상에까지 남겨서 혹시 모를 위해 일에 대비를 좀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예. 이제 이야기의 시작은 2019년도에 제가 선생님이랑 처음 만나기 며칠 전입니다. 이제 네. 선생님께서 저와 이제 그 중고거래를 약속을 잡고 이제 저를 만나는 날까지 이상한 꿈을 2가지를 꾸셨대요. 근데 순서는 항상 똑같았대요. 처음 꿈은 이제 물속에서 그 물 한중간에서 태아령 같은 태아가 예. 공처럼 몸을 이렇게 말아갖고 계속 울기만 했었대요. 이제 그러다가 다음 꿈으로 넘어가는데 이제 저승차사와 한 노부께서
선생님한테 이제 무릎을 꿇고 대성통곡을 하면서 도와주시오 하면서 계속 빌었대요. 선생님. 네. 그 선생님은 무엇을 도와달라 하시는 거냐고. 근데 물어봐도 그냥 계속 두 분이서 도와주시오 이렇게만 하시고는 그렇게 잠이 깨셨대요. 네. 그렇게 며칠이 답 없는 이상한 꿈을 계속 꾸시다가 이제 저랑 약속한 날짜가 돼서 저희 아파트에 도착을 하셔가지고 이제 공동 현관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몸이 바닥으로 팍 붙어버릴 것 같고 피는 막 거꾸로 솟구치는 것 같고 심장도 멎이는 느낌이 막 드셨대요. 몸은 막 사시나무 떨리듯이 떨리고 그 기운이 이제 선생님께서 이번에 말씀해 주셨더라고요. 원래는 무업을 하셨다고. 무업을 하셨을 때 자주 느꼈던 이제 죄인들을 데리러 오는 무서운 차사들 기운이셨대요. 그게. 예. 근데 그 기운 속에서 무언가가 엄청 이질적으로 느껴지셨대요. 그때. 그래서 그냥 갔다가는 뭐 안 좋을 수도 있겠다 생각해서 저에게는 조금 늦는다고 연락하신 뒤에 뭔가 비방을 하신 다음에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시고 저희 층으로 도착을 하셨어요. 그렇게 저희 층에 도착하셔가지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데 엘리베이터 입구에서부터 온갖 진짜 정말 끝을 헤아릴 수 없는 절망과 고통에 가득 찬 비명을 지르는 가지각색의 팔, 막 다리, 손, 얼굴들이 빼곡히 박혀있는 정말 큰 검은 구렁이 꼬리가 저희 집까지 이어져 있었대요. 선생님이 보셨던 악기들 중에서는 정말 손에 꼽힐 정도로 기구한 모습에 강한 기운이셨다 하더라고요. 그때가. 그래서 근데 필히 큰 문제가 있는 집이구나 생각이 드셨는데 당시 막 이제 무업을 접으시고 몸도 많이 안 좋으시고 힘도 많이 없는 상황이셔가지고 네. 그리고 이쪽 일에 실증을 되게 많이 느끼셔가지고 그냥 물건만 보고 빨리 가야 되겠다 생각하시면서 저희 집으로 이제 들어와갖고 저와 마주치면서 인사를 하는데 저를 딱 보니까 이제 제 옆으로 오른쪽은 그러니까 제 옆에 하나에 이제 차사님이 계시는데 오른쪽은 그냥 일반적인 차사님 얼굴의 몸이었대요. 그리고 근데 왼쪽이 이제 문제인데 악신이었다 하시더라고요. 그게. 예. 얼굴부터 온통 뱀 비늘에 새빨간 뱀 눈에다가 그 얼굴 아래에는 아까 엘리베이터 입구까지 온통 뱀 몸이었대요. 다른 연가를 먹은 거 마냥 얼굴, 팔, 다리 이런 게 빼곡히 박혀있는. 예. 그리고 악신 쪽에 이제 새빨간 눈은 저를 죽일 듯이 쳐다보고 있었고 그리고 그 악신 쪽에 팔이 제 심장 쪽을 뚫고 들어가 있었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차사님의 눈에는 이제 검은 피눈물을 흘리면서 뱀을 이제 죽일 듯이 보는 게 그러니까 어떤 장면인지 아시겠죠? 눈동자 위치가 서로 다른 거죠. 네. 그러면서 차사님 팔은 악신이 제 심장 뚫고 있는 그 팔을 저지하듯이 이렇게 잡고 계셨대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엔 형체가 거의 사라져가는 조상님이 보이셨다 하셨고 그리고 제 몰골은 당장 그 당시 정말 힘들었던 상황이었다 보니까 어디 당장 바로 비명 행사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상태가 안 좋아 보이니까 예. 그래서 저런 것들이 붙어 있나 아니면 저런 것들이 붙어서 저리 되었나 제품만 보고 빨리 가시려고 하던가 직업병 마냥 자신도 모르게 제 기운을 계속 살펴보셨대요. 예. 그래서 뭐 당시 내린 결론은 그냥 죽을 팔자가 조상 덕에 살아가지고 또 그것 때문에 자사가 잘 잃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한을 품고 저리 되었구나 그냥 딱 한 해 하시고 그냥 제품 가져갈 날짜만 잡고 문 밖으로 나가려고 했었대요. 예. 그때도 제가 기억을 하는 게 그냥 거의 문 손잡이까지 열려고 하셨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그때 갑자기 그 며칠간 꿈속에서 들었던 애기 울음소리랑 예. 그 차사님이랑 그 조상님이 도와주시오 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대요. 그때 이제 선생님께서 아차 싶으시면서 바로 돌아보시가지고 그 차사랑 악신이랑 조상님들을 정확하게 살펴보고 기운을 느껴보니까 며칠간 계속 꿈에 나왔던 그 두 분이라는 걸 깨닫고 그러면서 아이 울음소리는 무엇인가 조금 더 생각을 해갖고 유추를 했을 때 제가 기회 얻어갖고 살았던 거 지새끼 살려고 기회 버리고 저 악신한테 영혼을 팔았구나. 예.
조상은 당연히 후손 살리려고 하는 거고, 차사님도 더 이상 이제 악행 저지르기 싫고 이제 자신 반쪽의 악신을 막아가면서 자기를 천도시켜주기를 바라는 거구나 이제 생각하시고, 무업 좁고 얼마 안 남은 인생 기도나 올리면서 편하게 살아가려고 했는데, 그런 게 싹 무너지면서도 그래, 이게 여기 온 것도 내 업이고 인연이고 이걸 진짜로 내 마지막 숙제로 주신 거구나 예. 생각하시고 그때 제 뺨을 팍 때리신 거죠. 예. 근데 저는 뺨을 맞은 거지만 선생님께서는 제 심장 뚫고 있던 그 악신의 손을 뻗고 기운을 일시적이나마 누르신 거라고 하셨대요. 예. 그래서 그런 건지 제가 첫 시찬 때 선생님한테 뺨 맞고 60대 아주머니가 때렸는데 다리에 힘 풀려가지고 주저앉고 우는지도 모르는데 눈물이 계속 났다고 했잖아요. 네네. 근데 그때가 저도 생생하게 기억하는 게 몸에서 뭔가 쑥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어요. 정말 답답한 뭔가가. 예. 그런 기분이었는데 선생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니까 제가 어느 정도는 보는 사람이지만 그런 것까지 정확하게는 보지는 못하는 사람이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선생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저는 당연히 그렇다라고 생각을 한 거거든요. 여튼 그렇게 이제 선생님이랑 제가 인연이 시작돼가지고 이제 선생님께서 차사 악신을 저한테 잠시나마 떼어내가지고 풀어갈 방법을 한번 강구해보자고 하셔가지고 예. 선생님 댁에도 가고 타석에서도 이제 배워가면서 이런 일 저런 일 이제 시작하면서 하는데, 이게 잠시 떼어내는 것도 정말 힘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네. 단 몇 분 만에 그 악신이 잠이 든 것 마냥 눈을 감으면서 힘을 착 죽이버리고, 또 그 사이에 차사님이 선생님 힘 빌려가지고 선생님이 마련했던 선생님 댁 자리에 이렇게 자리를 잡으셨대요. 예. 그래서 차사님이 선생님 댁에 자리 잡은 뒤로는 앞으로 제가 선생님 댁에 가면 저 차사가 또 수틀려가지고 저한테 다시 붙을 수도 있다고 하셔가지고, 어이구. 그래서 선생님 댁 말고 항상 다른 곳에서 뵙거나 이렇게 했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저의 다른 에피소드로 원래라면 오늘 하려고 했던 이야기로 인해가지고 구렁이 악신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게 되고 네. 여러 가지 대응을 하고 지냈는데, 근데 선생님께서는 처음부터 너무 한 가지가 이해가 안 되셨대요. 예. 차사라는 게 영을 인도하고 관리하는 하늘의 직책인데, 네. 그런 자리에 있던 영이 자리를 잃거나 버렸다 해도 허주신들 1천을 모은 것보다 힘이 더 강하대요, 원래는. 와, 예. 근데 그게 악기한테 몸이 반이나 뺏겼다? 그게 너무 이해가 안 되셨대요. 저게 얼마나 예. 강하면 저렇게 반이나 뺏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그 당시에는 너무 한이 맺혀가지고 서로 코드가 맞아가지고 이제 저를 잘못되게 하려고 그렇게는 할 수도 있다고는 했지만, 그래도 선생님이 봤을 때는 먹혀 있으니까 그게 너무 이해가 안 되셨대요. 그래서 잠시나마 그 악신이 기운 누리고 이제 잠든 것처럼 돼 있으니까 차사님한테 저게 도대체 어떤 존재냐고 이제 이렇게 물어보셨대요. 네. 근데 일절 대답을 안 해주셨대요, 차사님께서. 그리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차사님도 그 자리에서 잠이 드신 것 마냥 눈을 감으시고 이제 계셨대요, 계속.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이제 스스로 풀어가실 수밖에 없으니까 네네. 제가 이제 말씀드린 악신이 만들어졌을 거라고 생각되는 에피소드의 장소도 가보시고 이리저리 알아보셨는데도 그 악신의 존재가 그곳에서 만들어진 건 확신이 드는데 어떤 사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졌고 그런 게 도저히 감이 안 잡히셨대요. 그래서 결국 선생님께서는 저 정도의 강한 악신이랑 융화된 차사령은 몇십 년, 몇백 년 아니면 그 이상 상을 차려드려가지고 대접해가면서 어르고 달래고 스스로 천도하기를 기다리거나, 네. 정말 대한민국에서 내노라는 만신님들 4-5명이 모여서 최소 보름 이상 굿을 해야지 천도를 할 수 있을까 말까 한데요. 오, 예. 근데 그분들 4-5명이 모여서 벌일 굿판의 비용과 이런 거를 선생님께서도 감당하지 못하실 뿐더러, 그때 제가 여기서 선생님 근데 굿 비용이나 이런 거를 일부라도 저한테 이렇게 요청을 하실 수 있는데 왜 계속 안 하냐고 여쭤보니까, 예. 다른 건 몰라도 이런 악신들 굿판 비용을 네가 내서 차리게 되면 네가 저 악신을 받아들이는 행위랑 똑같은 행위다. 예. 그렇기 때문에 내 사비를 털어가면서도 하는 거고, 나도 이게 내 마지막 숙제라고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하는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그런 만신분들 4-5분이 보름 이상 시간 맞추기가 신이 도와도 불가능한 일이래요. 그런 게. 원래 그것도 자체가. 그렇고 만신 자체 네. 5명이 모인다는 거? 그거 어떻게 네. 찾을 건데요? 만신을. 뭐 아시는 분들이 있으시겠죠. 뭐 평소 예전에 모집하셨을 때. 아시는 분이 있다고요? 네. 근데 그런 분들 자체가 뭐 나라 사람들이 찾는 사람들이고 그러시다 보니까 예. 뭐 애초에 그냥 불가능한 일이래요. 그래서 혼자서 최대한 악신 기운 눌리시고 이제 차사님 기운을 이제 살살살 살려드리면서 이제 차사님이 스스로 악신이랑 함께 천도하기를 기다리셨대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봉인하면 안 되냐고 이렇게 여쭤봤거든요. 선생님도 봉인하는 거는 쉽지. 근데 혹여나 니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그 봉인 깨가지고 니랑 똑같은 일 당하면 어떡할 거냐고. 그리고 저거는 만약에 혹시나 봉인 깨지면 선생님 우선이나 제 우선한테 가고 해코지 할 거라고. 그래서 어떻게든 천도를 해야 된다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선생님 혼자서 계속 고군분투하고 계셨던 거죠. 근데 이 악신이 힘이 많이 누그러져 있다 해도 이 악신 자체 힘이 너무 강했대요. 네. 그래서 선생님 댁 마을로 좀 센 악기들이 계속 모였대요. 그래서 마을 분들 가축이나 애완동물들이 하루아침에 죽어나가든지 농작물이 막 정말 그냥 또 아무 이유 없이 이렇게 폭삭 망하든지 뭐 알 수 없는 병 때문에 앓는 사람들도 생기고 네. 그렇게 되면서도 이제 악신은 자고는 있는 것 같은데 기운이 조금씩 커지기 시작했대요. 네. 그리고 선생님도 무업을 접으신 상황에서 힘도 얼마 안 남으셨고 큰 두 존재의 기운을 감당하기에는 너무 버겁다 보니까 몸도 급속도로 안 좋아지시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선생님께서도 결국은 그 악신이 완전히 깨어나기 전에 이제 차사님이랑 악신이랑 따로 분리시켜가지고 차사님은 이제 별도로 천도시켜드리고 악신은 이제 다른 큰 어르신 한 분 모셔가지고 먼 곳에 가서 봉인시켜야겠다고 그렇게 작년 중순부터 마음을 잡으셨대요. 그렇게 몇 달을 조금씩 분리시키기 시작하셨는데 이 악신의 힘이 점점 커져갔대요. 예. 그래서 이거를 눌려가면서 이 두 차사랑 악신이랑 떼어내려고 하다 보니까 힘이 엄청나게 드셨고 시간도 만만치 않게 드셨대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한 작년 말쯤 한 80%쯤 떼어졌을 때 어느 날 밤에 선생님 꿈에 일전에 모셨던 신령님께서 나오셔갖고 정말 크게 호통을 치셨대요. 어리석인 거사 더욱 깊게 봐라. 더욱 깊게 봐야 된다. 둘이 아니다. 둘이 아니다. 빨리 깨달아라. 둘이 아니다. 둘이 아니다. 이라고는 딱 잠이 깨셨대요. 예. 선생님께서는 도저히 그 말이 이해가 안 되셨대요. 놓치는 게 있는가 싶어가지고 하던 작업도 잠시 미루고 그 존재 둘을 계속 살펴가지고 또 이제 드는 생각이라고는 둘이 아니니까 이 둘 말고 또 뭔가가 있는가 싶어가지고 그 당시에 저도 보시면서 계속 이것저것 다 다시 살펴보시고 막 이렇게 하셨대요. 그래도 도저히 답이 안 나오니까 뭐가 둘이 아닌 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셨대요. 네. 이제 그런 의무만 가진 채 악신의 힘이 점점 세지니까 또 일어날 거 마냥 지체를 할 수 없어가지고 더 이상 답을 이제 풀어가려고 하면서도 계속 이제 뜯어내고 계셨대요. 두 령을. 결국은 뭐 그 답을 찾을 수 찝찝함을 남긴 채 시간이 흘러가지고 올해 설날 전날에 네. 이제 작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다른 큰 어르신 한 분도 모시고 이제 그 악신 기운은 두 분이 같이 눌리시면서 선생님께서는 분리를 하시고 그 다른 어르신은 그 분리된과 동시에 단지 같은 데다가 1차적으로 그 악신을 봉인시키려고 하셨대요. 예. 그렇게 분리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갑자기 눈 감고 있던 차사님 양눈에서 검은 눈물이 막 흐르더래요. 그러면서 몸은 안 된다라는 식으로 막 흔들기 시작하셨고 그리고 악신 역시도 눈을 감은 채 새빨간 피눈물을 흘리면서 역시나 안 된다는 식으로 몸을 막 바들바들 떨기 시작했대. 기운을 미친 듯이 내뿜으면서. 예. 선생님이랑 그 다른 어르신은 저게 마지막이라서 발악을 하는 거고 이제 차사님은 이제 됐다고 싶어가지고 좀 뭔가 좀 한이 풀려서 저러는 거겠거니 생각을 하셔갖고 정말
정말 죽을 힘 내가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몇 분이지만 그분들한테는 거의 한 1년 가까이 되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 작업을 하신 게.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셨는데, 이제 그렇게 형상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그 두 령이 손가락 끝마디만 이렇게 붙어 있는 상황이셨대요. 이제 저한테 간단하게 아마 설명해 주신다고 그렇게 설명해 주신 것 같은데. 그래갖고 이제 진짜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던 순간 딱 그 두 겹쳐 있는 그 손마디에 희미하게 시커먼 작은 구체가 갑자기 생기더래요. 그러면서 얘가 점점 진해지면서 엄청나게 강한 기운을 뿜었대요, 얘가. 그 선생님이 직감적으로, 이거 잘못됐다. 네. 내 아무리 무업을 접었다 하지만 저 존재를 느끼지 못했단 말인가, 이러면서 아주 잘못됐다. 이거 진짜 큰일 났다 싶어갖고 막 몸이 미친 듯이 떨렸대요. 예. 선생님께서 신받은 이후로는 영가한테 공포를 처음 느껴보셨대요. 정말 예. 몇십 년 동안. 저게 저 둘 사이에서 정말 교묘하게 꽁꽁 숨어가지고 저 구렁이 악신한테 지힘을 조금씩 놓고 빠져나갈 틈을 노리고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딱 드시면서 어떻게든 빨리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강구를 해야 되잖아요. 예. 대비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게 구체가 점점 커지더니 여자아이 웃음소리를 내기 시작했대요. 와, 예. 키키키키 그 웃음소리는 선생님께서 그냥 정말 국어책 읽어주듯이 이렇게 설명하셔갖고 제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예. 그러면서 막 웃다가 갑자기 말을 했대요. 근데 제가 이 말을 들으면서 기절할 뻔했거든요. 왜요? 돌빈이 앞에 이 선생님이 마지막 작업한 날이 언제라고 제가 말씀드렸는지 기억나세요? 혹시 방금 설날 전날. 그리고 제가 두 번째 시참 때 그 여자의 영가 언제 봤다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아, 설날 전날. 똑같네? 도착해서 오토바이를 세우는데 그 펜션 마당에 이 단발도 아니고, 그러니까 단발이랑 장발 사이에 머리 길이 좀 식지도 않았는지 머리가 되게 떡이져 있는데 거의 파마한 것처럼 보일 정도로 이렇게 떡이져 있고, 위에는 무릎까지 오는 분홍색 패딩을 입고요. 오, 뭐야. 그리고 엄청 낡은 분홍색 구두를 신은 여자애가 왔다 이러면서 막 방방방방 뛰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 여자 연가가 했다는 말 때문에 확신이 들었어요. 예. 왔다. 아, 저 진짜 몸에 진이 빠지면서 기절할 것 같더라고요. 그 배달할 때 그리고 그 선생님- 그구나, 예. 네. 그리고 이제 그 입은 옷이 저랑 입은 옷은 달랐지만 색깔 때문에 더 확신이 됐죠. 예. 분홍색 한복을 입고 있었대요. 분홍색 꽃신이라. 예. 그러면서 완벽하게 형상이 만들어지면서 한 손은 차사님 목을 쥐고 있고 한 손은 악신 목을 쥐고 있었대요. 예. 그리고는 그 선생님이랑 어르신한테 고마워 하시고는 차사님 쥐고 있던 손을 놓고 악신에게 쏙 빨려 들어가면서 선생님이 피 타고 기절하셨대요. 그렇게 2달 동안 혼수 상태에 빠지셨대요. 그래서 제가 그때 두 번째 시참 이야기하셨을 때 계속 연락이 안 된다고 예. 선생님이 혼수 상태에 빠져 계셨던 거였죠. 그래서 선생님께서 정신이 들었던 곳이 바다같이 이제 드넓은 강이었대요. 예. 그 강의 작은 나룻배 위였대요.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자신이 모셨던 신령님이랑 그 차사님, 그리고 모르는 할아버지 한 분이 타고 계셨대요. 예. 그 선생님께서는 내가 살 맞아서 끝났구나, 여기가 삼도천이구나 생각하시고 힘든 몸 이끄시고 신령님께 인사 올렸대요. 이 우매한 제자가 신령님 뜻 헤아리지 못하고 결국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큰 절을 올리니까 신령님께서 끝난 게 아니다, 저 두 분 이야기 들어라, 이렇게 하셨대요. 선생님께서는 네? 하시고 여기가 삼도천 아닙니까? 저 이제 끝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신령님께서 아니다, 저 이야기 듣고 빨리 그냥 다시 떠날 채비 준비해라, 이렇게 하시고는 차사님한테 저 아이는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셨대. 예. 그러니까 옆에 계신 노부께서 자기 이야기를 먼저 들어달라 했대요. 노부께서 하신 말씀은 자신은 고씨 집안의 조상이래요. 그리고 자신 집안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긴 시간 전부터 학연인 집안이 있었고
결국은 그 고씨 집안이 상대 집안을 완전 씨를 말라버렸대요. 그냥 악행을 저질렀대요. 예. 그로 인해서 저주받았는지 집안이 풍비박산나기 시작하고 뭐 어찌저찌 이어가던 핏줄마저 끊기는 것이 자기들이 아무리 힘을 써도 그게 막을 수가 없었대요. 근데 당시로는 선생님께서 저와 저희 집사람 그리고 어머니랑 아버지 모든 성씨를 알고 있고 사주팔자도 알고 있었는데 제 가족에는 고씨가 없었어요. 그래서 고씨 집안이 무슨 상관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셨대요. 네. 근데 갑자기 말을 자르면서 차사님께서 말씀을 꺼내기 시작하셨대요. 이게 좀 눈물이 나려는데. 아이고. 예. 자신은 차사이기 이전에 저의 외조모, 외할머니죠. 네. 먼 조상이셨대요. 그리고 저 집안의 악기가 많은 조상님이 지켜주시는 저희 외할머니한테는 어떻게 해코지를 못하고 저희 어머니한테 화살을 돌렸고 그때가 저를 가졌을 당시고 안 좋은 선택을 하게 되셨고 제가 첫 번째 사연 때 좀 많이 뭐라 해야 되지 좀 많이 좀 유하게 말을 드렸지만 사실상 어머니가 손목에 상처가 아직 엄청 많으시고 아이고. 예. 어머니도 혼수 상태에 빠지셨대요. 제가 있는 상황에서도. 그런 어머니를 살리려고 하셨대요. 그리고 그 악기가 이제 그 근처에 있었고 어머니를 타겟으로 하니까. 근데 그때 저한테 붙어 있던 조상님이 이를 만나게 되고 그 조상님한테 힘을 빌려가지고 차사는 그 악신을 흡수해버린 거죠. 네. 선생님께서 들었던 말씀으로는 자기도 어떻게 찢어 놓을 수가 없었대요. 너무 강해서. 정말 헤아릴 수 없는 시간, 뭐 몇십 년이 아니고 몇백 년이래요. 그 원한이. 그래가지고 제 조상님 힘까지 빌려가지고 자기가 흡수해가지고 눌리고 있었던 거죠. 둘이서. 조상님 힘 빌려서 눌려야 되니까 저한테 달라붙어 있던 거고. 예. 그런데도 힘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한 번씩 튀어나가려고 할 때마다 저한테 이상한 일이 발생하고 제 주위에 이상한 일이 발생했던 거였죠. 네네. 그러면서도 들었던 게 이제 선생님도 알고 계셨던 이 악신이 어떻게 힘을 키워왔는지부터 해가지고 선생님께서 너무 어이가 없었던 상황에서도 또 물어보셨대요. 고씨 집안이랑 돌비랑 뭔 관계냐고 도대체. 네네. 근데 신령님께서 시간 됐다고 이제 가야 된다고 더 이상 여기 있으면 안 된다고 신령님한테도 또 물어봤대요. 너무 답답해서 이게 무슨 관계냐고 도대체 말을 해달라고. 그럼 다 떠나서 그 집안 원한만 풀어주면 되겠냐고 물어보니까 신령님께서 이제는 그렇게 안 된다. 저거는 더 이상 그런 잡스러운 한 따위에 개의치 않고 오로지 악행만 저지를 거라. 근데 잘 해결해봐라 방법은 있다 하시고는 이제 차사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꺼내시는데 아마 그것이 돌비한테 가 있을 거고 돌비 조상님께서도 없는 힘 쥐어짜면서도 막고 있을 거라고. 돌비가 백묵님 얘기하시는 거죠? 예. 어쨌든 근데 차사님이 자신이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진짜 마지막으로 힘 한번 짜내갖고 네. 제 조상님이랑 힘 합쳐갖고 그거 힘 최대한 빼놓을 테니까 그 사이에 보살님께서 기력 회복하시고 우리 불쌍한 돌비 좀 꼭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예. 근데 선생님이 그 순간 딱 생각 드신 게 그렇게 되시면 두 분 다 소멸되지 않습니까? 하시니 생판 모르는 분께서 이렇게 도와주시는데 우리 소멸되는 게 뭐가 무섭겠냐고. 그러니 꼭 그냥 끝까지 좀 지켜주십시오 이라고 있는데 신령님께서 됐다 가라 이라고 하시고 눈을 딱 뜨셨대. 그래서 그 정신 얻는 와중에 막 산소호흡기도 끼고 계셨대요. 눈 떴을 때. 네네. 그래서 저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일단 한 달 동안 정말 조심해라고. 저는 그냥 그 말만 하고 끊으셨거든요. 예. 이거는 제가 돌빈한테 카톡 이전에 이 여자 연가 아이가 다시 보이기 시작했다라고 사연 제보하려고 했을 때도 선생님께서 조심해라 이렇게 한 것도 말씀드렸었는데 네. 그렇게 하시다가 이제 선생님께서 기운을 조금 차리시고 급한 일이다 보니까 기다릴 수가 없으셨대요.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저번 주에 가서 이야기를 들렸던 거고 이제 저한테 고시 집안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였죠. 저는 별일 아니라고 생각해서 선생님한테 말씀을 안 드렸던 거였는데 사실 저희 어머니가 강씨고 외삼촌이 고시세요. 아.
어떤 건지 감이 오시죠? 옛날에는 네네. 좀 먹기 살기 힘들면 대 끊겨가는 집안들 씨바지 해가지고 대 이어주고 하는 것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제 최근에 누렁이 사건까지 들어가시고는 이제 모든 게 다 맞춰지시니까.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구나. 그냥 우연이 아니었네요. 그 당시 상황 자체가. 그래서 알겠다 하시면서 날짜를 딱 집어주시더라고요. 예. 5월 25일까지 정말 모든 것을 의심하래요. 사람조차도 의심하고 모든 것도 의심하고 정말 모든 것을 의심해라 했는데 제가 이 말을 안 들었으면 제가 오늘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제가 그 전에 처음 이 연가를 다시 봤을 때가 예. 배달을 갔는데 차 위로 머리가 하나가 이렇게 동동동 떠다니는 거예요. 예. 저는 그게 귀신인지 알았거든요. 그냥 일반 귀신인지 알았는데 동동 떠가다가 애가 한 바퀴 머리가 돌더니 그 여자의 얼굴이었던 거예요. 아, 예. 처음 다시 봤을 때. 그러고 있다가 근데 얘는 낮에 이런 거 상관 안 해요. 지금 낮에 되면 귀신 안 나온다 하는데 네. 진짜 아니. 뭐 이거는 그런 건 시간 안 따져요. 그냥 낮에 지나가다가 차 밑에 뭐가 있길래 고양이인 줄 알고 딱 봤더만 이제는 막 뱀꼬리 이렇게 해가지고 네. 씩 보고는 또 도망가고 그래요. 근데 얘가 막 갈기갈기 찝혀 있어요. 몸이. 예. 근데 그게 그냥 생각이 드는 게 그 누렁이가 아무래도 그 조상님이랑 차사님이 그 마지막에 그렇게 힘 합쳐가지고 그렇게 해주신 게 아닌가. 어쨌든 오늘 어떤 일이 있으냐면 배달을 하게 되면 예. 보통 집안에서 손만 이렇게 내밀고 카드나 이렇게 내미시는 분들이 계세요. 오늘도 그러니 누가 손만 내밀어갖고 음식 받으시고 카드 해가지고 제가 결제를 하고 드리는데 손바닥이 보이려면 오른손으로 내주셔야 되잖아요. 네. 그래 카드 결제를 하고 드렸는데 받으셨거든요. 근데 그 손이 싹 도는데 손바닥이 뱀비늘인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 화가 나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예. 그 전까지야 이 차사라는 존재가 어쨌든 뭐 내 때문에 이렇게 자리를 잃었고 그렇기 때문에 뭐 한이 맺힐 수도 있다. 그래. 그래서 뭐 알게 모르게 저도 용서해가면서 살아왔는데 어찌 보면 정말 저랑 아무런 인연이 없는 존재인데 예. 여태껏 저한테 이렇게 해왔던 거고 그리고 제가 선생님한테 물어봤었거든요. 저것 때문에 내 친구들, 내 가족들 저래 된 거냐고. 근데 선생님이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맞나 보네요. 제가 첫 사연 때는 친구랑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친구 죽고 한 달 있다가 강아지 2마리 죽고 한 달 있다가 할머니 돌아가시고 반년 있다가 고모 또 한 2, 3개월 있다가 사촌 형님 2 이렇게 줄쳐서 나왔었거든요. 와. 근데 그냥 정말 아무 이유 없었어요. 그냥 말 그대로 안 좋은 말로 하면 객사였어요. 전부 다. 그냥 급살 맞은 듯한 그런 느낌으로. 예. 그리고 제가 첫 번째 시참에서 말씀드렸을 때는 3번 만났댔는데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그 존재를 마주쳤을 때고 예. 제가 이 존재의 소리나 기운을 느낀 적은 상당히 많았어요. 어쨌든 그 모든 일이 차사님이 아니고 오히려 차사님은 저를 지켜주고 계셨던 조상님이셨던 거고 예. 정말 아무런 인연 없는 막 욕이 날 것 같은데 이 못된 것 때문에 이런 일을 겪어오면서 살아야 했다는 생각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네. 지금도 그렇고. 그래도 저는 지금까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 가지고 살아오면서도 나쁜 생각 전혀 한 번 안 하고 진짜 이 악물고 버티고 살아온 게 너무 억울하고 그래서 네. 저는 진짜 그 존재 찢어 갈게 없애는 거를 꼭 봐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근데 이게 네. 지금 이런 큰 일이잖아요, 이거 지금. 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뭐 방법이 있겠지만 그 존재에 대한 분노보다는 그 존재를 용서하면 오히려 끝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이게 들은 게 사실상 저번 주 수요일에 선생님께서 급하게 부르셔가지고 갔다가 예. 제가 일 때문에 돌아와가지고 토요일날 저녁에 가서 일을 이렇게 듣고 왔던 거기 때문에 어찌 보면 하루 정도밖에 안 된 거잖아요. 하루 이틀. 이 지금 감정이 컨트롤이 안 돼요. 진짜 지금. 그렇지. 예. 그 선생님이라고 불리는 그 분께서는 이 네. 얘기를 해도 된다고는 하셨나요?
이게 제가 지금 노트북에 이렇게 기록해 본 거 보면 어떻게 비방을 하셨고 이런 거는 나와 있는데 네.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건지에 대해서는 말만 안 하면 되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처리할 건지에 대해서 저한테 말씀 안 해주셨어요. 아, 왜 그러냐면 그거를 제가 알고 있고 생각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얘가 그걸 읽을 수 있고 대응을 할 수가 있대요. 네네. 아니면 제가 그냥 아예 그 선생님 댁에서 있어야 되고 그래야지만 걔가 접근을 못하고 그리고 일단은 5월달은 큰 분이 오셔서 잔치를 벌이는 달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일은 없을 거라고 하셨거든요. 네네. 그 사이에 선생님이 이제 빨리 기력 찾으셔가지고 이런저런 일을 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원래 오늘 이렇게 시참을 해서 원래 이야기 드리려고 했던 그 사연의 존재 때문에 좀 막 일이 커졌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게 아니구나. 그게 아니고 정말 저도 생뚱맞게 그냥 길 가다가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뒤통수 맞은 기분이니까 지금 보통. 도대체 그게 왜? 그게 왜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전 정말. 근데 이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하루 이틀 뭐 한 달 뭐 몇 년 이 정도가 아니라 지금 몇백 년 전 얘기까지 나오는 것 같아요. 보니까 지금. 제 생각에도 그래요. 뭐 네네. 정확히 날짜, 그러니까 기간도 안 잡아주시고 선생님께서도 들으셨던 말이 딱 그 말 하셨대. 그냥 시간을 셀 수도 없을 만큼 전부터라고. 고씨 집안 뭐 그런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 예. 그냥 계속 그냥 그 안 좋았던 게 내려오고 그냥 이렇게 후손들한테 가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아휴. 뭐 어째 뭐 먹고 살라고 그 씨바시 하나 해줬던 그 하나 때문에 타겟이 제가 됐다. 저는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지금 너무 화가 나요. 솔직하게. 이게 악귀가 된다는 거 그 자체가 처음에는 그냥 원한 덩어리로 시작을 했겠지만 그냥 옥가상 얘기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그냥 원한이었다가 나중에는 그 원한도 사라지고 그냥 그것만 남는다는 것 자체가 공통점이거든요. 이런 게. 그래서 제가 원래라면 봉다리님 사연을 거의 한 편당 한 3-4번은 기본으로 들었어요. 네네. 비슷한 느낌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토요일날 갔다 와가지고 어제 일요일부터 해가지고 오늘까지도 계속 돌아가면서 듣고 있어요. 해결 방법이 있을까? 예. 어떻게, 그러니까 똑같이는 안 하겠지만 어떻게 내가 대처를 하면 될까? 하면서 그것만 계속 듣고 있었어요. 정말. 근데 이게 좀 다른 점이 옥가상 얘기는 이제 아버님 세대 때 얘기지만 이거는 그 훨씬 전부터의 얘기니까 오래되었으니까. 그러니까 저도 좀 답답한 부분이 뭐 자리를 버리셨다고는 했지만 예. 그 차사라는 존재랑 조상님이 힘을 합쳐도 한 존재를 못 맡고 계셨는데 제가 했던 안일한 행동 어찌 보면 그것도 제 잘못이 아니에요. 이거야 뭐 다음에 기회를 주신다면 또 풀어볼 건데 어쨌든 지금 좀 정신이 좀 제정신이 아니에요. 제가 좀 화가 막 치밀어 올랐다가 여태껏 제 주위에서 가셨던 분들이 다 내 탓이었다라는 생각도 너무 강하게 들고 이러니까 정말 그게 내 탓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너무 강하게 되니까 지금은 좀 솔직히 감정 컨트롤이 많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도 정말 차분하게 그래도 이야기를 너무나 잘 전달을 해주셨고, 어쨌든 이 이야기를 하신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아까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기록으로 남길 목적도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던 거니까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근데 백무님, 예. 제가 감히 말씀드리고, 저는 잘 몰라요.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잘 되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그 자녀분도 계시잖아요. 그잖아요. 맞습니다. 더 근데 힘내셔야죠. 좀 예. 한 가지 좀 좋은 이야기를 들었던 게 제가 아무래도 아기가 걱정이 되잖아요. 그럼요. 예. 그 물어봤어요. 아기한테 가지 않겠냐고. 근데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마 아기는 죽어도 못 건들 거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나마. 선생님께서 느끼시기엔 아마 큰 분이 지금 계신다라고 아기 근처에 네네. 그게 느껴지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온전히 손을 댄 자기랑 선생님 자신이랑 제 두 문제라고. 그래서 어쨌든 방법을 최대한 생각해서 5월 25일까지만 저조차도 의심을 하죠. 모든 걸 의심하고 아무것도 믿음 가지지 말고 그냥 모든 걸 조심하고 있으래. 그래서 기다리고 있어 봅니다, 저는. 부디 모든 일이 잘 해결이 되시길 또 바라봅니다, 진짜로. 예. 이렇게라도 말을 해서 좀 풀어야 됐을 것 같아. 안 그랬으면 정말, 정말 지금도 이렇게 웃으면서 말을 하지만, 막 진짜 손이 막 부들부들 떨 정도로 화가 나 있기 때문에. 이걸 뭐 어디 가서 얘기합니까? 친구한테 얘기를 합니까? 누구한테 얘기를 합니까? 그나마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기운이 갔으면 좋겠어요. 네, 힘내시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예, 정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백묵님. 예. 네. 반전의 반전, 또 반전이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좀 많이 심각했던 것 같아요. 너무나 심각했고, 그 기간이 너무나 오래되었고, 그리고 어떤 원한을 잊을 정도의 악행을 저지르고 있었다면, 그 귀신 자체가, 이게 좀 심각한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한번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 백묵님께 또 응원 댓글 한 번씩만 남겨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블루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블루님께서는 정말 어릴 적부터 귀신을 보셨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뒤에 있는 이 요술봉, 이 요술봉과 연관이 되어 있고, 귀신들을 조금 요술봉이 지켜주는, 어떻게 보면 조금 마법 같은 그런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이야기를 들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블루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이고, 네. 오늘 또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일단은 네네. 오늘 이야기가 대부분의 네. 이제 귀신을 보셨던 분들의 이야기와 좀 다른 점이, 이런 요술봉이라는 게 등장을 해요. 좀 특이하죠? 좀 되게 특이해요. 그러니까 네. 대부분은 막 무구가 나온다거나 무속적인 그런 도구가 나왔었는데, 요술봉, 그것도 이제 뭐 민키라고 했나요? 네, 요술공주 민키. 예, 그 공주가 있나 봐요. 아무튼 그 네네. 민키 요술봉이라고 하는데, 그 요술봉과 관련된 어떤 이야기일 것 같아요. 그쵸?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 가! 기리십니다. 렛츠 기릿! 제 직업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음악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네, 뮤지션이고, 전 블루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오랫동안 방송하고 음악하면서 연기 활동도 같이 겸하고 있는데요. 그런 예술가 삶을 살다 보니까 좀 어릴 적부터 좀 묘하고 우여곡절을 겪는 사건들이 좀 많아서 예. 좀 같이 좀 이런 사연들을 나누고 싶어갖고 신청을 하게 되었어요. 네, 제가 편의상 소설체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 텐데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돌비님은 수호령의 존재를 믿으세요? 저는 있다고는 생각해요. 네. 좀 뭐 믿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고 믿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믿어요. 왜냐면 제가 쭉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 수호령의 존재 덕분에 이미 제가 죽었어야 됐거든요, 원래는. 예. 근데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고 있어요. 저는 이 덕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제 삶을 통틀어서 어떻게 단편적으로 또 여러분들에게 제 자아상을 보여주는 걸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다른 분들보다는 솔직히 무섭지는 않지만 여러분들 누구에게나 수호령의 존재가 있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해서 이런 또 이야기를 들려드리게 됐고요. 네네. 저는 어릴 적부터 몸이 아주 허약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삶 자체가 질병으로 시작해서 질병으로 끝날 정도로 자주 아프고 죽을 고비를 많이 넘기는 아이였어요. 예. 네, 제가 초등학교 다녔던 어느 날 운동장에서 이제 옛날에는 아침 조회 시간 운동장에서 많이 했잖아요. 그럼요. 예, 제일 지루한 시간. 뭐 그렇게 참석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머리가 어질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정신을 순간 잃었는데요. 깨어나 보니까 병원이었는데
엄마가 저를 껴안고 막 우시는 거예요. 영문을 몰라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제가 악성빈혈에 걸려서 아주 심각한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예. 예, 악성빈혈이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병이긴 한데요. 제가 어렸을 때니까 한 37년 전이었거든요. 그쯤에는 이게 굉장히 심하면 죽을 수도 있는 병이었어요. 야, 그래요? 그래서 식구들은 어린 제가 바로 죽는 줄 알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예, 그 이후 저는 매일 그 악성빈혈에 좋다는 생소간, 그걸 이렇게 젤리처럼 떠 드셔보셨어요? 어이구야. 생소간에 이렇게 소금 살짝 뿌려가지고 그냥 먹으면 좀 비릿하니까 그게 좀 빈혈에 좋다 그래서 그런 거 많이 먹었고, 약도 굉장히 배부르게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조그만 물에도 쓰러지니까 굉장히 조심할 수밖에 없었는데, 제가 아프기 전까지는 굉장히 좀 쾌활한 아이였거든요. 잘 먹고 잘 놀고 친구도 많고, 심지어는 제가 동네 대장이라서 남자들이랑 싸우다가 쌍코피도 터지고 그랬어요. 예, 그런데 이렇게 아프고 나니까 좀 많이 바뀌더라고요. 예. 일단 안색이 좀 어두워지더니 눈이 좁아짐 나는 얼굴로 바뀌고, 제가 뭔가 자꾸 눈치를 본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엄마 말씀으로는. 예. 그런 이상한 아이가 돼서 그때부터 저한테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예. 갑자기? 예. 어느 날 제가 혼자 길을 걸어가고 있어서 낮이었어요. 게다가 대로변이었고요. 사람들도 많았고 찻소리도 크고 그랬는데, 저 건너편에서 그 많은 무리의 사람들 중에서 이상한 아우라가 보이는 어떠한 이렇게 형체가 보이더라고요. 예. 처음에는 사람이었고요. 이상하게 좀 키 큰 사람이 오나 보다 하고 신경 안 쓰고 딱 걸어가고 있었는데, 제 쪽으로 점점 반대편에서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예. 그래서 그 사람이 점점 가까워지는데, 이상하게 무섭고 싸하고 묘하더라고요. 사람인데도? 근데 제 사람이었어요. 예. 근데 제 시야에 완전히 들어왔거든요. 얼굴을 자세히 봤는데, 제가 정말 너무 놀라서 기절할 뻔한 게, 눈에 흰 동자가 없어요. 오? 예, 전체가 까맣고, 예. 머리는 산발을 했어요. 엄청 길고요. 얼굴에는 피채가 그랬어요. 예. 키는 한 2m는 좋게 넘을 거구의 남자였어요. 예. 근데 무표정이었거든요. 근데 저랑 눈이 마주치자마자 입이 찢어지듯이 웃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저한테 손을 갑자기 뻗치는 겁니다. 저를 잡으려고요. 예. 그래서 저는 너무 놀랐고 어디 도망칠 곳도 없고, 그래서 비명을 지르고 그대로 눈을 감아버리고 말았어요. 눈을 감았는데 이제 끝날 줄 알았는데, 그 남자 그 느낌이 그대로 나는 거예요, 여전히. 예. 왜냐면 그 비릿한 냄새 있죠. 평생 맡아보지도 못한 생선 썩은 냄새도 따라가지 못할 정도의 비릿한 악취. 네. 그리고 그르르 하는 동물 소리. 사람 소리가 아니었어요. 동물 막 어르렁거리는 소리네요? 그르르 하는 소리. 오. 그리고 되게 차가운 입김까지 제 완전히 눈앞에 느껴지는 그 느낌까지 다 들었거든요. 와. 그래서 사람 분명 많고 그랬는데 아무 소리도 안 나고요. 그 순간 그 그르르 하는 소리만 저를 막 공포에 떨게 했거든요. 그렇게 한참 시간이 멈춘 것처럼 공포에 떨고 있었는데, 그 순간 뾰로롱 하는 어릴 적 여자들이 많이 갖고 놀던 그 장난감 요술봉 소리 있잖아요. 뾰로롱 하는 거, 그 밝은 소리. 예, 지금 그 영상으로 쓰시던 제가 소리를 들려드리고 있는데. 맞아, 이런 거. 예, 기억나시죠? 이 요술봉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예. 이 소리가 왜 들리지? 근데 뭔가 익숙하고 편안한 소리잖아요. 네. 그래서 갑자기 그 공포에 휩싸이던 제 몸이 편해지더니 찻소리도 사람 소리도 다시 들리기 시작했어요. 눈을 살며시 떠보니까 그 눈앞에 괴물이 사라지고 없었어요. 예. 정말 태어나서 그 전에는 뭐 제가 가위 눌린 적도 없었고, 제가 뭐 귀신 꿈도 꾼 적도 없었고, 예, 그랬는데 정말 처음 느껴보던 경험이었어요. 예. 근데 뭐 그렇게 한 번 겪었으면 몰랐는데,
비슷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어요. 연달아서. 또 경우가 있었어요? 네, 계속 일어났고요. 제가 보통은 많이 길을 거닐다가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 예. 길을 이렇게 혼자서 거닐다가 뭔가 건너편에서 무섭게 생겼거나 끔찍하게 생긴 사람이 꼭 있어요. 그 무리 속에서. 예. 그 사람은 탁 튀어요. 근데 그게 사람도 아닌 거라고 형용할 수 없는 존재들이 저한테 가까이 와요. 네. 저를 늘 위협을 해요. 그런데 그때마다 결정적인 순간에 이 요술금 소리, 뾰로롱 하면서. 뾰로롱 소리가 들리고 그런 다음에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현실로 돌아오게 반복되는 하루였거든요. 예. 제가 그런 일들을 좀 너무 많이 겪으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악눌리던 가해도 심하게 눌리고 몸도 점점 더 쇠약해져 갔어요. 이게 악성민열이 이게 심하게 되면 진짜 헛것이 보이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심지어 병원에서는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까지 했어요. 네, 그렇게 하루하루 죽음의 나날을 지내던 어느 날 잠시 눈을 붙인 것 같은데 꿈결이었나? 꿈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예. 제 앞에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제가 모르는 여러 사람들이 두런두런 얘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암흑 속에서 처음에는 대화 소리만 들렸는데 점점 이게 서서히 밝아지더라고요. 예. 어수룩한 빛이 나오더니 그 사람들의 형체 그리고 목소리의 내용들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들은 가운데 있는 저를 에워싸고 있었는데요. 두런두런 저를 쳐다보면서 얘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대화를 자세히 들어보니까 아깝네. 아직 어린애인데. 그러게. 그래도 데려가야지 어쩌겠어. 하는 내용이었어요. 안 돼. 뭐야. 저는 순간적으로 죽음을 직감했죠. 예. 그래서 그들이 그 말이 끝난과 동시에 저를 잡으려고 손을 뻗쳤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아름다운 선율의 피아노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예. 너무나 아름다운 음악 소리였어. 어떤 곡인지도 모르겠는데 갑자기 그 소리가 들리니까 그 저를 잡으려던 사람들이 황홀한 표정으로 좀비처럼 그 소리 쪽으로 반대쪽으로 이동을 하더라고요. 예. 그렇게 사라졌어요. 저도 그 소리에 매혹되어가지고 그냥 가스야 되는데 그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저도 가고 있었어요. 예. 근데 쭉 가다 보니까 큰 그랜드 피아노가 있었는데 거기서 어느 남자 어른이 연주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누구인지 연주자가 너무 연주를 잘하는데 그래서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생전에 저를 너무나 아껴주시던 외할아버지셨어요. 제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시 전에는 음악을 하셨어요. 예. 음악을 똑같이 하셨고 그분은 이제 학교에서 이렇게 학생들에게 음악을 가르치던 교장선생님이셨는데 생전에 이제 저한테 많은 음악적 영감을 불러일으키신 분이라서 더 반가웠고요. 예.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끌어안고 할아버지 반가워요 하고 인사를 나눴어요. 그러니까 꿈인 거는 알았는데 너무 깨기 싫은 행복한 꿈 있죠. 예, 계속 이 꿈만 꾸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할아버지랑 피아노 치면서 노래도 부르고 저랑 한참 즐겁게 놀아주시더니 제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이제 가야겠다. 밥 잘 먹고 엄마 말씀 잘 듣고 행복하게 지내 라고 하시면서 가시려고 하니까 제가 막 자꾸 울면서 저도 데려가세요 하고 울었어요. 그냥 할아버지께서 인자하신 얼굴로 말씀하시더라고요. 넌 오래 살게 될 거야. 할아버지가 지켜줄 거거든. 예. 그러니 아무리 무서워도 걱정하지 말고 잘 지내 하면서 사라졌는데 꿈에서 깼어요. 네. 근데 그 꿈의 잔상이 굉장히 오래 남더라고요. 근데 그 꿈을 꾼 이후로 위에 알려진 그런 사건들 있죠. 예. 그 요술봉 사건들. 그 사건들이 꿈 이후에 일어날 일들이었어요. 네. 그래서 무서운 일이 생기면 꼭 요술봉 소리가 났고요. 예. 그 소리가 마치 저를 위험 속에서 구해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하나의 일련된 사건들로 연결이 되어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조금 더 제가 나이를 먹으면서 이상하게 그
곧 죽을 거라던 병이 저절로 사라지게 돼요. 예. 예, 돌팔이었나. 근데 기적이라고 생각을 했죠. 병원에서 연유를 모르겠대요. 예, 그래서 저는 점점 건강해졌는데요. 그렇게 고등학교 학창 시절을 보내던 어느 날, 예. 또 사건이 일어납니다. 제가 이제 입시 공부로 한창 늦은 새벽까지 공부를 하던 때였어요. 제가 공부하고 있던 방은 옛날 그 아파트, 복도식 아파트, 네. 맨 끝이었어요, 저희 집이. 그리고 제가 공부하던 방은 아파트 복도가 내다 보이는 곳이었고요. 그날도 역시 새벽까지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아주 시커멓게 어둠이 내린 시간이었어요. 고요한 복도에 뭐 소리가 조금만 나도 솔직히 들리잖아요. 근데 여자 하이힐 소리 있죠. 또각, 또각, 또각 소리가 멀리서부터 나는 거였어요. 제가 네. 좀 귀가 음악을 하다 보니까 좀 예민한 편이에요. 그래서 미세한 소리도 잘 들리는데 밖에서 아파트 밖에서 나는 소리인가? 단지에서? 그렇게 그냥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게 점점 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예. 누가 늦게 퇴근을 했나? 그러면서 생각했는데 점점 제 쪽으로 가까워지는 것 같았어요. 점점 또각, 또각, 또각 소리가 커지고 제일 끝집인 제 방 앞에까지 왔어요. 예. 저는 순간적으로 싸늘한 직감이 들어서 제 책상 밑으로 몸을 웅크리고 숨었어요. 예. 공포가 극도로 몰렸습니다. 그 하이 소리가 제 방 앞까지 오더니 소리를 멈추고 한참 조용한 정적이 이어져 가는데요. 예. 저는 이제 한참 기다리다 보니까 괜찮아졌으려니 하고 몸을 일으키려고 하는데 갑자기 키키 아니 여자 웃음소리가 나는 거예요. 창문 쪽에서? 예. 오. 되게 비웃는 듯한 그런 웃음소리 있죠. 그게 한참에는 하고 웃더라고요. 예. 그러더니 나중에는 소리를 지르면서 귀가 찢어지게 웃는 것이었습니다. 예. 저는 너무 공포스러워서 겨우 책상 밑에서 정신을 부여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저희 옛날 아파트들은 이렇게 복도가 보이다 보니까 최창살 그런 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그 사람이 이렇게 들어올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 사이로 손이 쑥 들어오더니 책상 위를 손톱이 크 하고 찍 하고 긁고 지나가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아니, 손이 거기까지 들어와요? 네, 근데 제가 책상 밑에 숨어 있기 때문에 모습이랑 보지 못해가지고 온전히 그 소리에만 의존하면서 들었어요. 우와. 근데 그 손톱이 책상 밑에 끼 하는 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더니 제 책상 밑으로 손톱이 한 60cm는 돼 보일 우와. 긴 손톱을 한 손이 쑥 들어오는 거예요. 예. 저를 잡으려고요. 저는 너무 놀라갖고 두 눈을 질끈 감았죠. 그러던 순간 또 그 요술봉 소리가 나는 거예요. 예. 뾰로롱 뾰로롱. 근데 전에는 이 뾰로롱 소리가 이렇게 좀 심플하게 났다 그래야 되나? 한 두어 번 울리고 말았는데 전보다는 다르게 되게 요란하게 나더라고요. 강한 존재인가 그러더니 보다. 예, 그 긴 손톱의 것이 갑자기 위로 쑥 올라가더니 아깝다 하는 말을 내던지고 또 하일 또각 또각 소리를 내면서 저만치 사라지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와, 소름 돋네. 예. 그런데 그 요술봉 소리가 뭐 요란하게 울리면서 그 또각또각 소리가 사라지는 방향으로 같이 따라가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또르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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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그런 소리 울리다가 한참 그러다가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평온이 찾아왔어요. 예. 여전히 앞을 알 수 없는 공포가 저희 매 삶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예. 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제가 이제 늦은 시간까지 학원을 가고 이제 아파트 단지로 들어서는데 저만치 어슴푸레한 가로등 밑에 지나가는 아저씨가 한 분 계시더라고요. 예. 근데 그때가 추운 겨울이었어요. 근데 그분 옷차림이 좀 이상했어요. 왜냐면 그렇게 추웠는데 흰 나시 러닝에
트렁크 팬츠 차림이었어요. 뭐야? 예. 중년 아저씨였고요. 뭔가 이렇게 삶을 포기한 듯한 제스처로 맨발로 고개를 푹 숙이고 팔을 아래로 늘어뜨리고 힘없이 터덜 아파트 입구를 향해서 걷더라고요. 어느새 제가 이렇게 눈길이 가니까 계속 쳐다보게 되더라고요. 예. 이 아저씨가 이상하네. 어디로 가는 거지? 그 아파트의 그 현관 입구 옆을 넘어가더라고요. 펜스가 있잖아요. 얕은 펜스. 네. 거기를 또 넘어갔어요. 벽까지 갔어요. 예. 이 아저씨가 좀 실례를 하시려고 하시나? 어디 가시지? 근데 갑자기 벽 안으로 사라졌어요. 우와. 저는 헛것 본 줄 알고 너무너무 놀랐는데 예. 뭐 그것보다 또 더한 일도 또 나중에 일어나더라고요. 예. 제가 보통은 이제 뭐 이렇게 일과 마치고 저녁에 늦게 들어갈 때 이런 일들이 많이 나는데 이제 늦은 밤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서 저희 집이 아까 복도 맨 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맞아요. 엘리베이터 내리면 한참 걸어야 돼요. 한참 걸어야 되는데 이제 아무도 없으니까 늦은 시간이고 제가 이제 집을 향해서 걷고 있는데 갑자기 블루야 하고 웬 꼬마아이가 부르더라고요. 예. 저를 부를 만한 아이는 없어요. 그 층에. 저를 아는 아이도 없고요. 그 늦은 시간에. 네. 그래서 제가 갑자기 놀라서 딱 뒤로 돌아봤는데 아무것도 없고 어둠뿐이고 다른 집의 벽도 창문도 다 닫혀 있어요. 예. 무서워서 발걸음을 다시 열심히 집으로 옮기니까 또 그 아이가 저를 부르는 거예요. 블루야! 이번엔 너무 무서워서 온몸이 경직돼가지고 가만히 서 있었더니 웃는 소리가 복도 가득 들려가지고 집 안으로 뛰어가던 일도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아니죠? 여자 아이인 것 같았어요. 아, 그 웃는 소리가 똑같아가지고, 아까 그 파일 귀신 또 온 줄 알았네. 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사다난한 학창시절을 좀 보내고 난 후에 예. 고등학교를 다행히 좀 건강하게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대학교를 다니면서 제가 이제 직장 생활을 좀 일찍 시작했는데 제가 한참 일을 하고 있었을 때쯤이었어요. 갑자기 근데 막 제 전화가 수십 통이 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영문을 몰라서 무슨 일이에요? 하고 물으니까 갑자기 전화기 속에 친척이 너 진짜 괜찮냐고 사고 난 거 아니지? 하는데 제가 영문을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TV를 켜보래요. 그래서 TV를 켜보니까 웬 다리가 무너져가지고 아수라장이 된 화면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그 성수대교 바로 말씀하신? 성수대교였어요. 아. 네. 그 잘려진 다리 밑으로 험하게 구겨진 버스가 많이 보던 버스더라고요. 예. 그 버스가 바로 작년까지, 그러니까 그 사고 난 그 작년에까지 제가 3년간 무학력으로 등교를 하던 그 버스였어요. 자주 타너. 네. 그 다리를 늘 건너던 그 버스였고요. 딱 사고 난 그 시간이 제가 등교했을 시간이었어요. 예. 친척들이 제가 아직 졸업을 안 한 줄 알고 놀래서 전화를 한 거더라고요. 예. 아니야. 그의 졸업을 제가 안 했다면 저도 그 자리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죠. 소름이 돋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 또 저는 쉬는 날 친구랑 백화점에서 약속이 있었는데 예. 한껏 차려입고 나가려던 찰나에 집에 전화벨이 울리는 예. 곳이었어요. 누구세요? 라고 했더니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그 요술봉 소리가 또 나더라고요. 뾰로롱? 뾰로롱? 되게 오랜만에 들으니까 좀 반갑기도 하고 또 무슨 일이야? 또 겁도 나기도 하고 그렇게 한참 울리더니 띠띠띠띠띠 하고 전화가 끊겼어요.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베란다 창문을 딱 보는데 갑자기 퍽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퍽? 예. 부딪히는 소리인 것 같아서 나가서 보니까 되게 예쁘게 생긴 앵무새가 저희 집 베란다 창문에 몸을 받고 죽었더라고요. 앵무새가? 예. 앵무새가요. 물론 뭐 누구 집에서 키우던 새였겠지만 예. 갑자기 웬 뜬금없이 이런 앵무새가 우리 집 창문에 죽었을까. 너무 기분도 묘하고 이상해서 느낌이 안 좋아서 친구한테 전화를 해서 다음에 보자. 나 너무 몸이 아파. 라고 약속을 취소했어요. 예.
약속이 취소되니까 할 일이 없어서 빈둥빈둥 집에서 낮잠을 한참 자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TV를 켰어요. 근데 TV 안에 건물이 완전히 무너져서 아비규환인 광경을 보여주더라고요. 설마 산풍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자세히 보니까 바로 그 무너진 건물은 그날 친구와 만나기로 약속한 삼풍백화점이었습니다. 아니, 와. 무너진 예. 그 시간에 원래대로라면 친구랑 한참 만나서 지하에 있는 레코드 가게에서 음반을 고르고 있을 때였어요. 예. 온몸에 소름이 돋더라고요. 그리고 한 생각이 떠올랐어요. 바로 요술봉. 아, 예. 바로 그것이 저를 이번에 죽음 직전 구해준 것이더라고요. 예. 저는 그래서 그 이후에 요술봉의 정체가 참 궁금해졌어요. 예. 대체 이게 무엇이길래 나를 지켜주는 걸까? 한참 생각을 하다가 문득 아주 어릴 적 생각이 떠올랐어요. 예. 바로 어릴 적 할아버지와 놀이공원에 갔다가 그곳에서 팔던 장난감 요술봉이 있었는데 제가 그걸 너무 부러운 눈으로 봤더라고요. 네. 할아버지가 그걸 몰래 사셨다가 짠 하면서 몰래 사주시던 그 선물이었어요. 저는 그 요술봉이 너무 좋아서 한참을 껴안고 자고 어디든 함께 하면서 행복해했거든요. 네. 그 기억이 떠오르니까 너무 눈물이 앞을 가리면서 한참을 울었거든요. 예. 예, 저를 그렇게 아껴주시던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그 수호령이 돼서 제가 그토록 좋아하던 요술봉으로 저를 여태 죽음으로부터 지켜주신 거를 생각하니까 예. 너무 할아버지가 보고 싶고 감사한 마음에 한참 그렇게 울었습니다. 지금 저는 이제 장성한 어른이 되었고요. 예, 그 요술봉 소리는 이제 들리지 않아요. 이제는 아예 안 들려요? 근데 예, 안 들려요. 그리고 뭐 이상한 존재들도 보이지 않아요. 근데 묘한 사건은 계속 일어나요.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뇌종양이 생겼어요. 예. 머리에. 예. 예, 그래서 제가 사경을 헤맬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도 갑자기 뭐 이거 못 고친다, 수술해야 된다 하다가 갑자기 종양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도 있고, 아니면 버스를 타고 가다가 이제 제가 도착지에 내려서 길을 걷는데 그 버스가 제가 내린 후에 신호를 어긴 다른 차랑 크게 부딪혀서 교통사고 난 일도 있었고. 그래서 뭐 제가 그 덕분에 건강히 살 수 있었고, 이 모든 게 이제 할아버지 수호령이라는 걸 지금은 솔직히 죽음도 두렵지 않고, 또, 예, 앞으로도 잘 지켜주실 거라고 제가 믿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이에요. 와, 근데 진짜 특이하다. 특이하죠? 그러니까 네. 뭐 대부분 영화분들이 뭐 삶이 기구하고 정말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건 아는데 네. 이 뾰로롱 이 요술봉이 도대체 뭘까 저도 생각을 했거든요. 이야기를 처음에 네. 저한테 신청을 해주셨을 때. 네. 근데 이런 이야기일 줄은 몰랐네요. 보통 요술봉 하면은 그 어릴 적 그런 추억의 요술봉만 생각하다 보니까, 예, 그, 나름대로의 추억들이 많잖아요. 그럼요. 특히 여자아이들은 너무나 좋아하던 거였거든요. 최애 장난감. 부러움의 대상, 뭐 이런 거. 그렇죠, 그렇죠. 근데 우선은 이게 수호령에 대해서 왔다는 거는 할아버지가 놀라지 않도록 가장 저의 친근한 것으로 오지 않았나 싶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근데 이거는 진짜 지켜줬을 거라고밖에 생각이 안 드는 얘기긴 하네요. 네. 제가 너무 이렇게 죽음의 순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그 삼풍백화점이며 성수대교며 솔직히 남들은 뭐 평생 한번 겪어볼까 말까 한 사건들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예, 제가 그 자리에 다 있었을 시간이고 겪었을 타이밍에 제가 목숨을 건졌다고 생각하니까 참 신비롭죠. 근데 정말 좀 특이한 거는 귀신을 보게 된 이유가 뭘까? 왜 그런 타겟이 됐었을까? 예. 제가 몸이 약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아마 몸이 약한 그 순간에 저는 아마 어린 시절 단명하지 않았을까. 그대로였다면. 근데 그 수호령이 지켜줘서 제가 지금껏 건강하게 살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예.
예,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이게 수호령이 되셔서 가지고 사람이 원래는 단명을 해야 되는 그런 운명인데 지켜줬을 때 이제 자신을 좀 네. 희생을 점점 시킨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또 맞아요, 맞아요. 할아버님의 또 사랑이 있었기에 네. 네. 그런 또 희생이 있었기에 또 지켜질 수 있었지 않았을까 또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아이고 지금 이제 듣고 계신 분들도 근데 내일 바로 할아버님한테 전화 한 통 드리세요. 진짜 네. 살아 계실 때 전화 잘하셔야 한 돼. 예. 그럼요. 저희 할머니도, 그러니까 제가 첫손주다 보니까 두 분이 저를 너무 아끼셨어요. 네네. 저희 할머니도 저희 할아버지가 저 어렸을 때 돌아가시고 난 후에 쭉 혼자 계시다가 저희랑 같이 사셨거든요. 이게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아이고. 네, 돌아가셨는데 저희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도 참 신기한 일이 하나 있었어요. 저희 할머니가 이제 한 일주일간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돌아가셨는데 네네. 뭐 이렇게 잘 버티실 줄 알고 있다가 저희가 간병인 안 쓰고 돌아가면서 간병을 하다가 잘 버티시더라고요. 그래서 딱 하루만 우리 간병인 쓰고 그다음부터 우리가 다시 간병하자. 근데 그 간병이 온 그 다음날 새벽에 돌아가셨어요. 아. 근데 돌아가시고 장례 치르고 있는데 저희 할머니 절친분의 며느리가 전화가 왔거든요. 저희 엄마한테. 근데 그 며느리가 놀라운 이야기를 하나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할머니 친구분께서 꿈을 꾸셨는데 저희 할머니가 이제 다리가 안 좋으셔갖고 몇 년간 집에서도 휠체어를 타고 다니셨거든요. 근데 꿈속에서 저희 할머니가 되게 이렇게 거운 옷을 입고 그 휠체어를 안 타고 직접 끌고 걸어 나오면서 친구야 잘 있어 나는 간다 라고 웃으시면서 빛으로 사라지셨대요. 네. 근데 너무 이제 친구분이 놀라셔갖고 울면서 하니까 며느리가 놀라서 갔더니 시간을 보니까 한 새벽 6시 5분 정도 됐는데 저희 할머니가 새벽 6시에 돌아가셨거든요. 아. 네. 제일 친한 친구한테 먼저 인사하려고 간 것 같아요. 아이고, 참 여러 가지 또 안타까운 그런 사연들도 있는데 일단은 제일 좋은 거는 블루님이 이제 좋은 거 행복한 일만 가득하고 이러시길 바랄 거예요. 네, 그럼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좋은 일들만 항상 주변에 가득하시길 네. 바랍니다.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진짜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네. 네. 이야기도 너무나 잘해주셨고, 이 요술봉이, 결국에는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할아버님께서 이제 손녀딸이 가장 놀라지 않고 친근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소리로 악령들이나 악귀들을 내쫓아 주지 않았을까. 왜냐면 이제 목숨을 해하려고 그들은 다가왔을 거고, 또 지켜주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힘을 행사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나 또 감동적이면서, 네, 이런 이야기도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 중에서도, 또 조부모님이 계시다면, 또 전화 한 통 드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